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67쪽의 나 작품이죠. 박제삼의 겨울나무를 보며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제삼님은 1933년생이시고요. 1997년에 뇌졸중, 고혈압, 위궤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도쿄 출신이시고요. 경남 삼천포, 지금 사천 출생이십니다. 주로 가난과 어떤 서름의 정서를 많이 시로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전통적 가락, 그 다음에 향토적 정서, 그 다음에 서민 생활의 고달픔, 이 네 가지 경향을 보이시는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모의평가 수능 포함해서 5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능에 1번 출제가 되었고요. 모의평가 때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18년입니다. 올해 2025년이기 때문에 지금 7년 정도 격차가 있고요. 출제된 작품은 추억에서가 이렇게 보시면 3번이나 출제가 되셨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춘향전에 나오는 인물을 재해석한 수정가, 그 다음에 흥부전을 재해석한 부부간의 정을 말하는 흥부부상, 추억에서가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 겨울나무를 보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쌤이 올해 수능 출제 가능성을 별 5개 높게 보았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겨울나무를 보면은 자연이죠.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자연을 노래하는 현대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없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자연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 겨울나무가 인간의 어떤 삶을 표현하는지를 주목하면 되겠고요. 봄이라고 하는 시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겨울나무는 시적 대상이 되겠죠. 이 시적 대상과 이 시적 화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주목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되겠죠. 자, 요거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도록 캡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캡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6번 보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인간에서 매우 중요한 실존적 차원의 문제이고요. 중년 이후가 되면 생명의 소물이 천천히 소멸해오는 노화의 과정이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젊었을 때 몰랐던 삶의 기쁨, 이전보다 성숙해지고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작품을 박모골의 경사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나 작품, 다 작품에는 노년의 낙치설, 이가 빠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보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작품으로 왔을 때 보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실존의 문제이다. 실존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고요. 육체적으로는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찰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거나 젊었을 때 몰랐던 기쁨을 얻을 수 있거나 성숙에 이르는 나이가 될 수 있다. 자, 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물 안팎에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자, 여기 나무가 나오는데요. 대상입니다. 화자는 겨울나무를 보고 있고요. 화대상심, 화자, 대상, 상황, 심리. 화자는 일단 드러나진 않았네요. 3년의 나는 등장합니다.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겠죠. 대상은 겨울나무입니다. 제목에 겨울나무를 보며 라고 있기 때문에 겨울나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기와 관련시켰을 때는 나무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성수가. 자, 지금은 스물 안팎이니까 20세를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던 청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를 회상하는 거죠.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먼 수풀이, 그럼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모여 있는 것이죠.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산발을 했다는 흩어진 머리란 뜻이잖아요. 근데 나무가 머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산발했다는 것은 나뭇잎을 말하겠죠. 나뭇잎과 나무 가지를 말하겠죠. 그럼 수풀이 산발을 했다는 것은 의인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지럽게 흔들어 되게 역동적이고요. 시각적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그러면 굉장히 청년 때에 혼란한 상황을, 심리적 혼란을 말합니다. 심리적 혼란, 그 다음에 방황, 심리적 동요.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이라는 것은 청년 시절에 어떤 사랑에 대한 열망, 이 속에 살았다고 화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숨가쁜, 그러면 갈피를 못 잡는다, 어지럽게 흔든다, 부정적이죠. 온통 산발을 했다, 부정적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온통이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숨가쁘다,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 대상이면서 동시에 화자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여 하고 불렀으니까 체언, 명사에, 명사가 체언 소속입니다. 그리고 혹격조사를 사용했죠. 혹격조사할 때 호자가 부르다 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호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표를 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탄법도 가능합니다. 그 화자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지 않았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고백적 어조,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성찰이란 말을 썼죠. 자기를 돌이켜 보는 것이죠.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그러면 마흔이 가깝다면
30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년 정도 됐을까요? 그러면 청년대에서 중년대로 1년은 청년대, 2년은 중년대로 이렇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에는 시각적이죠. 나무들도, 그러면 나무는 화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겨울나무 그것이 돼요. 그러면 이 겨울나무는 중년의 화자를 말하는 것이죠. 잎사귀는 어떤 젊은 날의 격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격렬한 감정들을 떨어내고 이제 부끄럽지 않게 시원하게 벗을 것을 이제 벗어버린 것이죠. 과거에 욕망이라든지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죠. 탈피한 것이죠. 이제 좀 더 달관했다고 할까요? 초월했다고 할까요? 욕심을 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따가 있고요. 벌이 얻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따 얻다는 어미가 반복이 되었다고 해도 되고요.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었다고 해도 되고 있고요. 각운, 즉 라임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운율, 즉 리듬감이 형성이 되겠죠. 예상컨대 노년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1980년대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화자가 33년생이니까 80년이라고 친다면 50대 정도가 되겠네요. 비로소 하고 중년에 그래서 조금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중년, 노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인다. 나는 탕에 앉아. 자, 쌤은 탕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합니다. 탕의 목욕탕인데요. 목욕탕이라는 곳이 의미하는 바가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났다. 욕심을 벗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벌거벗은 것에다가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자기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의 계기가 되겠죠. 그것들은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의인법이 사용되어 있네요.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의인법입니다. 사물을 인격화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사물 또는 식물을 인격화했다. 의인법의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부연, 색채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여타, 노란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하고 단정적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다는 가군이 사용되었고요.
쭉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산발을 하고 막 흔들리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리는 나무. 이제 낙엽을 잎사귀를 벗은 나무. 그리고 이제 손을 흔들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나무. 그죠?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나무. 이렇게 나무가 셋이 있습니다. 결국 쉬운 얘기를, 흔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화자, 즉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면 이 둘의 유사성이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추리, 유사할 비자입니다. 비교할 때 유사하다, 유비, 비슷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추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는 어떤 청년의 방황을 의미한다면, 잎사귀를 벗은 것은 이제 욕심에서 벗어남, 중년의, 그죠? 중년의 욕심에서 욕심을 버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을 노년이라고 할까요? 노년의 인생을 기쁘게 돌아다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를 어느 정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안 한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유기적 해석만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는 지금 목욕탕에 있다고 해도 됩니다. 화자가 목욕탕에 이렇게 탕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미친 듯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겨울나무는 이제 이것을 다 벗어낸 나무가 되겠죠. 앙상하게 기쁘게 나무가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청년 때의 방황과, 그리고 이제 앙상하게 가지가 남아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면서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혼돈스러웠던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지만 이제 성숙, 성찰을 통한 삶의 기쁨을 느끼는 늙어서 마음이 홀가분해진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적 해석까지 다 마쳤고요. 작품 해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